자, 갑니다. 10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제 보면은, 자, 많은 사람들은 believe, 믿습니다. 그들의 지적 능력은 hardwired, 이 내재된이란 뜻입니다. hardwired, 내재되어 있다고.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자, 그리고 이제 명사절이 병렬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자, 사람들이 또 뭐라고 믿냐면 failure to meet a learning challenge까지 이렇게 닫아보자. 그래서 meet이란 단어가 만나다라기보다는 충족시키다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학습적 도전을 혹은 학습적 어려움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공부 못하는 거야. 공부 못하는 것은 보여줍니다. 공부 못한다는 건 뭘 보여줘? How bad their native ability is. 그들의 타고난 능력이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는 거래. 그러니까 내가 공부 못하는 건 나는 타고나지 않아서야 라고 사람들이 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이제 hardwired는 뭐 타고난, 내재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비슷한 단어로 이런 거 한번 알아볼까? innate. 이거 타고난이란 뜻이고, 하나 더 적어볼게. inborn. 이것도 타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 거. But every time you learn something new. 하지만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이야. 너가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너는 두뇌를 바꾸는 거야. 자, but이라는 연결사를 왜 썼나를 생각을 해보면, 방금 전까지는 이제 뭐 태어날 때 다 결정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다면, 아니 바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역접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The residue of your experiences is stored. residue라는 단어가 잔여물이란 뜻이거든. 남은 거. 그러니까 너의 경험의 잔여물이 저장된다. 좀 말은 조금 어렵게 표현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너가 경험한 게 저장되고 그게 너라는 사람을 만드는 거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우리 잘 알 거야. something new. new something은 안 되지. 이런 어순 좀 기억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단어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 intellectual이란 단어 보면은, 사실 나 이제 수업 거의 매번 할 때마다 이 얘기하는 것 같아. intellectual 나오면. intellectual은 지능의 라는 뜻이야. 이게 똑똑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진짜 지능에 관련된 이란 뜻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intelligent, 요게 똑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총명한이라고 보통은 해석을 해.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볼게. intelligible이라고 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 생긴 게 비슷한 단어들인데 의미가 완전히 다르고, 뭐 매번 적어서 좀 지겹긴 하겠지만 또 매번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한 번 정도 필기 해두고 기억하면 좋겠어. 자, 일시정지하고 필기 하시고 난 바로 들어갑니다. 자, it's true that. 사실입니다. 뭐가 사실이냐면, we start life. 우리가 인생을 시작을 해. 뭘 가지고? 유전자의 어떤 선물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 사실이긴 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거, 이런 거 분명히 있어. 근데 또한 사실이야. 뭐가 사실이냐? We become capable. 우리는 유능해져. capable이란 단어가 유능한이란 뜻이야. 우리는 유능해져. 뭐를 통하여? 학습을 통하여. 그리고 development of mental models that enables us to reason, solve, and create. 요거를 어떻게 가야 될까? 정신적 모델의 발달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유능해져. 근데 뭐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발전을 통해서, 정신적 모델의 발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신 발달이지. 근데 그 정신적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가 추론하고 해결하고 만들어내게 가능하게 해주는 정신적 모델이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nable이란 단어가 오형식으로 쓰여서 미래지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부정사 썼다라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뭐 그렇대. 그러니까 결론은 뭐 학습을 어떻게 해 나가냐에 따라서, 내가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글인 거지. 사실 주제는 단순하지. 자, 다음 페이지 보자. 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이거 재진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런 연결사 있잖아. 이제 1학년 중반 넘어가고 이러면은 연결사를 모르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모르는 연결사가 혹여라도 나오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외웠으면 좋겠어.
자, 다시 말해서 The elements that shape your intellectual ability. 자, 당신의 지적인 능력을 형성하는 요소들은 lie, 놓여 있어. 여기 이렇게 괄호 쳐볼래? 좀 이따가 해석할게. 놓여 있어. within, 어디 안에? 당신의 통제 안에 놓여 있어.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당신의 통제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under control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 그러니까 통제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영어로 under control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근데 within control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자, to하고 exten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 우리 영어 공부하는 3년 내내 나올 겁니다. to하고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잖아. 자,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뭐가 있냐? 예를 들면 저기 나온 것처럼 extent. 그 다음에 잘릴지 안 잘릴지 모르겠는데 degree, degree도 정도라는 뜻입니다. 포인트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to 어쩌고 정도 하면은 뭐뭐 한 정도로 라고 해석해. 이 표현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 그치? 뭐뭐 한 정도로. 자, 그래서 to a surprising extent면 놀라울 정도로 라고 해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필기는 일시 정지하고 필기해도 괜찮아. 자, understanding that this is so. 자, 그래서 이렇게 닫아. 그래서 이것이 그러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게 해줍니다. 당신이 보도록, 실패를 보도록 뭐라고? As a badge of effort. 그래서 배지 뭔지 알아? 이렇게 옷에다가 달고 이런 걸 배지라고 하는데 훈장이란 뜻이야. 훈장. 그래서 당신이 실패를 노력의 훈장이라고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유용한 정보의 원천이다라고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실패를 했어.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실패라는 것도 했겠구나, 노력을 했구나라는 훈장이래. 그리고 내가 요거 실패했으니까 요거를 더 키우면, 발전시키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네 라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need to dig, 파야 할 필요, 더 깊이 파야 할 필요, 또는 다른 전략을 시도해 볼 필요. 이렇게 하면서 글이 끝났어. 깔끔하지? 복습 잘 하시고. 자, 다음 질문. 자, if you are what we eat. 자, 이거 되게 많이 하는 말인 것 같아. 해석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은 만약에 당신이 먹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내가 뭘 먹었어. 그 음식이 내 몸을 구성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된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거든. 만약에 당신이 먹는 음식이라면, 그러니까 음식이 너라면, 당신의 10대 아이들은 이제 뭘 먹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겠지. A bag of chicken and chips, 뭐 치킨이랑 칩, 이 감자칩이겠지. 아니면 케밥이냐, 아니면 탄산수 몇 리터냐,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먹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The benefits of healthy eating and exercise. 건강한 식사와 운동의 benefit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잘 기록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it is silly,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래. 뭐라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어? We can feed our teens mostly junk food. 우리가 10대 자녀들에게 주로 정크푸드를 주고 기대하는 거지, 그들이 최상의 상태로 수행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다시, 우리가 10대 자녀들에게 주로 정크푸드를 주고 그들이 최상의 상태로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로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 읽어도 사실 딱 느낌이 와. 그냥 먹는 게 중요하다. 10대 자녀들에게 정크푸드를 주고 얘네가 건강하게 잘 살 거라고 기대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글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it, of, to의 동그라미를 쳤는데 약간 이상하다라는 게 느껴질 수 있어. 왜 for가 아니고 of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나오는 어법 중에 하나거든. 뭐냐면 여기다 적을게. it 하고 for
하고 to 이런 식으로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문장이 구성이 될 때 여기 나오는 단어가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사람의 성격 같은 걸 나타내는 어떤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면은 그럴 때는 for 대신에 of를 쓴다라는 어법이 있어. 이게 어렸을 때 나오는 어법이고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잘 나오는 어법은 아닌 것 같아. 여기 보면은 silly, 어리석은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럴 때는 for가 아니고 of를 써. 야, 그렇구나 하면 돼.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할 건 없고 야,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feed라는 단어하고 expect라는 단어하고 이제 병렬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expect 미래지향이라서 투부정사 썼구나, 이런 것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할만하지? 자, 넘어가 보자. 다음 거. In this age of pesticide, hormone treatment additives, etc. that are in food.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크게 잘라볼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in this age of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은 뭐뭐뭐뭐의 시대에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자, 뭐의 시대냐면 뭐 페스티사이드, 살충제라는 단어지. 그러니까 살충제가 되게 많은 요즘 같은 시대에 호르몬 치료 첨가제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해석제 뭐라고 나오지? 호르몬 치료 첨가제라고 나오네. 호르몬 치료 첨가제의 시대에, 그리고 음식 속에 들어있는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의 시대에, 요즘에 이런 거 되게 많잖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요즘 같은 시대에 라고 해석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괄호 작게 쳐서 글 쓰니까 뭔가 말을 끼워 넣었는데, 그러므로 well-built structure of today's preteens. preteens면은 10대 초반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나오나? 10대 미만의 아동이라고 나온다. 10대 미만의 아동. 그래서 오늘날 10대 미만의 아동들이 well-built structure, 그러니까 몸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다.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호르몬이 들어간 첨가제 같은 음식들도 막 먹고, 그 다음에 뭐 살충제를 통해서 막 되게 건강한 음식들 같은 것만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10대도 안 된 되게 어린 애들이 몸이 되게 well built, 잘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겠지. 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시대에 부모들과 10대 자녀들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건강은 aligned with, 뭐와 일치하냐면 우리가 먹는 것과 일치한다. 내가 먹는 거에 따라서 건강도 따라간다 라는 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자, 표현 하나 알아보자. be aligned with, 뭐뭐와 일치하는 정도로 해석하면 돼. 뭐뭐 일치하다겠지, 비동사가 들어갔으니까. 뭐뭐와 일치하다, be aligned with,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해석지에는 뭐뭐에 맞추어 조정된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 같은 말이겠지. 다음 거. depression, 우울증이란 뜻입니다. aggression, 공격성이란 뜻이고, lack of focus는 집중 못하는 거, headache, 뭐 머리 아픈 거, and so much more, 그리고 이런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can be improved, 향상될 수 있어. 뭘 가지고? 올바른 음식을 가지고 향상될 수 있어. 역시 음식의 중요성입니다. be open to this,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라. 너 자신과 너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열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음식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간단한 글이었습니다. 넘어가 보자. 자, 3번. 자, what was a core competence in one decade may become a mere capability in another. 자, 여기서 competence라고 하면은 유능함 혹은 경쟁력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유능함, 경쟁력, 능력이란 뜻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mere이라는 단어가 단지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거든. 형용사야. 단지 뭐뭐인 이런 뜻인데, 약간 별거 없다 이런 느낌 혹은 뭐 부정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단어. 그러면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핵심 경쟁력이었던 것이 10년 동안에 어떤 10년 동안 핵심적인 경쟁력이었던 것이 뭐가 될 수도 있어? 단지 그냥 또 다른 영역에서의 능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자. 자, 예를 들어서 1970년대, 80년대에 퀄리티는 as measured by defects per vehicle. 잠깐만. defects 발음이 어려워. defects per vehicle. 이게 vehicle이 차란 뜻이거든. 그래서 per vehicle이면 차 한 대당이란 뜻이야. 차 한 대당 결점의 개수라고 이해를 해볼까? 차 한 대당 결점의 개수로 측정되었던 퀄리티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자동차의 퀄리티를 뭘로 판단하냐라고 얘기를 할 때 자동차 한 대당 결점이 몇 개가 발생하냐 이거를 측정해서 퀄리티를 얘기를 했었나 봐. 아무튼 이 퀄리티는 의심할 바 없이 undoubtedly 의심할 바 없이 핵심적인 경쟁력이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에게 있어서. 이거 되게 유명해.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퀄리티가 좋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거든. 근데 옛날엔 그랬대. 일본 자동차가 퀄리티가 되게 좋았다. superior reliability, 우월한 신뢰성은, reliability는 이제 믿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 우월한 신뢰성은 중요한 가치 요소였다 소비자들에게. 뭐 그랬겠지. 소비자들은 우월한, 믿을 수 있는 걸 원하는 거지. 그리고 genuine, 진짜의, real이란 단어야. 진짜 차별 요소였다. 누구에게? 일본 자동차 생산자들에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본 자동차들은 퀄리티가 좋기로 되게 유명했고 소비자들도 그거를 원했다.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 회사들에게 있어서는 핵심 경쟁력이 보다 퀄리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넘어가 볼게. It took more than a decade for Western car companies to close the quality gap with their Japanese competitor. 자, it, for, to.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10년 이상이 걸렸다. 10년 이상이 걸렸다. 서양의 자동차 회사들이 뭐 하는 것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 Close the quality gap. 그 퀄리티 갭을 좁히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그 일본 경쟁자들과의 퀄리티 갭을 좁히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미드니까 중반쯤 되어서는 퀄리티라는 게 in terms of 뭐의 측면에서 자동차 한 대당 초기 결함의 측면에서, 자동차 한 대당 초기 결함의 측면에서의 퀄리티라는 것은 이제는 prerequisite가 됐대. 이거 전제 조건이란 뜻이야.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퀄리티는 그냥 기본이 된 거야. 모든 자동차 회사들에게 그냥 당연한 전제 조건처럼 된 거야.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 회사라는 게 딱히 특별할 게 없어졌겠지. 다 퀄리티가 좋은데 일본 차라고 뭐가 달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겠지. 자, 요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이나믹이라고 하면은 이걸 사전으로 보면은 이제 역동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있기도 하고 명사로는 역학이라고 하기도 해. 근데 이제 역학이라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거 뭐라고 이해를 하면 좀 좋냐면 메커니즘이라는 단어랑 유사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좀 이해를 잘 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at work면은 작동하는 이란 뜻입니다. 작동하는. 그럼 요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There's a dynamic at work here 이면은 여기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 여기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That is common, 흔한, 다른 산업에도 공통적인 어떤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요 문장이 결국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같은 메커니즘이 다른 산업에도 적용된다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했던 내용들 있잖아. 처음에는 이게 되게 이 회사만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회사들도 그거를 다 기본으로 가지게 되었어. 그러면은 이거는 더 이상 요 일본 회사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이 다른 산업에서도 적용이 된다. 다른 산업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말.
over long periods of time, 오랜 시간에 걸쳐서 what was once a core competence, 자, 핵심 경쟁력, once, 한때 핵심 경쟁력이었던 것이, 한때는 핵심 경쟁력이었던 것이 may become, 뭐가 될지도 모르냐면 그냥 기본적인 능력이 될지도 모릅니다. baseline, 그러니까 밑을 깔아놓는다는 뜻이잖아. 해석에 보면은 기본적인 능력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내용 재밌지? 뭐 나만 재밌나? 나는 이런 내용 재밌더라고. 자, 다음 페이지 보자. quality, 품질이란 뜻일 거야. rapid time to market이면 시장으로 빠르게 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할까? 빠른 출시 속도 이렇게 해석을 했네. 그다음에 quick response customer service면은 소비자에게 빠르게 대답을 해주는 서비스. 소비자가 뭔가 요구를 했는데 막 대답하는데 한 시간 걸리고 이러면 좋겠지만 막 한 달 걸리고 이러면 짜증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빠르게 대답을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루틴 어드밴티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산업에서. 자, 루틴 어드밴티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뭐 루틴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반복할 때 쓰는 단어잖아. 근데 루틴 어드밴티지라는 단어가 지금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얘기를 했던 prerequisite 요거랑 prerequisite 이거랑 같은 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전제 조건 prerequisite 같은 말이겠지. 스펠링 잘 썼나? prerequisite 전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루틴 어드밴티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잘한다라고 해서 이게 뭐 특장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뭐 퀄리티나 빠른 출시 속도나 소비자에게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는 것들, 한때는 진짜 차별 요소였던 얘네들이 이제는 그냥 루틴 어드밴티지가 되고 있습니다. 루틴 어드밴티지를 뭐라고 했을까? 일상적인 이점이라고 해석을 했네. 정말 있는 그대로 한 걸로 해석을 했네. 알겠고요. 자, 4번. More than 2000 years ago. 2000년도 넘게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적었어. 글을 적었어. 뭐라고? 행복은 조건이다. 라고 글을 적었대. 써보자. 행복은 조건이다. 뭔 소리일까? 아직은 알 수가 없지. 글을 읽어봐야겠지. It is not something that is achieved by pursuing it directly. pursue란 단어가 추구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행복일 텐데 행복은 어떤 something이 아니냐면 얻어지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추구함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그것은 역시 이것도 행복이겠지. 행복은 어떤 것이냐면 come 오는 거야. 뭐를 통해서? 우리의 약간 몰입에 의해서 혹은 참여에 의해서 목적을 가진 행동에. 자, 말을 좀 부드럽게 해보자. 우리가 목적이 있는 활동에 참여할 때 우리가 목적이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야. 행복이라는 건 목적이 있는 행동에 참여해서 오는 게 행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행복은 직접 추구를 해서 얻는 게 아니야. 내가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은 나는 행복을 추구해야지. 그럼 행복이 오는 게 아니래. 행복은 내가 목적을 가지고 어떤 활동에 참여를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오는 게 행복이래. 그러니까 행복은 간접적으로 얻는 것인 거지. 됐지?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른 어떤 활동을 할 때 행복이 간접적으로 나에게 오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야. 다음 거. 바로 나오는데 이것은 statement, 진술 혹은 발언이야. 뭐에 대한 발언이야? 간접 노력의 법칙. 간접 노력의 법칙에 대한 발언입니다. 요거지. 간접적으로. This law simply says 이러한 법칙은 단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고 있습니다. Almost anything we get in life
우리가 인생에서 얻는 거의 어느 것이든 뭐를 포함하여 emotional experiences, 감정적 경험들을 포함하여 인생에서 얻는 거의 어느 것이든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온다는 거야. 직접적으로 라기보다는. 됐지?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단어 한번 보고 가자. 단어 중에 first hand라는 단어가 있고 second hand라는 단어가 있거든. 얘가 직접적인을 나타내는 단어고 얘가 간접적인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야.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는 걸 물어볼 때 direct, indirect를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first hand, second hand를 가지고 말을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겠지. 변형 문제에 대비하자는 거.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It comes to us. 그것은 우리에게 옵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옵니다. 뭐의 결과로서?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의 결과로서. 이게 이제 간접적이라는 얘기겠지. 만약에 우리가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를 한다면 그 행복은 우리를 피해 갈 거야. elude는 피해 가다라는 뜻이야. 하지만 만약에 we get busy doing something that is important to us.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느라 바쁘다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느라 바빠. 그리고 make progress, 발전을 만들어내. 어떤 방향으로? 나의 꿈의 방향으로.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행복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행복을 막 쫓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나한테 중요한 일들을 한다면 이란 뜻일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 자신이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것을.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행복을 얻는 거 볼 수 있겠지. 자,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건 왜 그러냐면 get busy ing, 우리가 보통 be busy ing라고 외우고 있는 그거랑 같은 말이야. be busy ing, get busy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라고 해석하는 표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체크를 한번 해야겠다. ourself. 왜냐하면 이 동작을 행하는 주체와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셀프를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필기할 거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보자. 자, and를 기준으로 병렬 make 하고 get, 이렇게 get, make 이 두 개가 서로 병렬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자. self-confidence, 자존감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 같아. 자존감은 또한 subject to, 뭐뭐에 영향을 받기가 쉽냐면 간접 노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자, subject to라는 표현이 뭐뭐에 영향을 받기 쉬운, 이런 표현은 외워야 돼. 사실은 어쩔 수가 없지. self-confidence도 간접 노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We achieve higher levels. 우리는 더 높은 레벨을 성취합니다. 뭐 함으로써? Setting and achieving even higher goals and objectives. 그 목표라는 단어인데 훨씬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함에 의해서 우리는 훨씬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훨씬 더 높은 목표를 성취하면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얘도 사실은 이제 간접 법칙인 거고, as we move forward,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step by step, 단계별로 once we feel ourselves advancing in life, 일단 우리가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느끼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게 돼? 더 좋다, 더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더 유능해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 뭐에 대해서? Taking on even more challenges.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 자, 말을 좀 정리를 해볼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면서라고 해석해도 괜찮고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은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런 뜻일 거고,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이야. 일단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 인생에서
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하면서 이제 뚝뚝 끊기는 거지. 앞으로 나아가면서 단계별로 일단 우리가 인생에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냐면 더 기분 좋아지는 느낌을 가지게 될 거고, 우리는 더 유능해지는 느낌을 가지게 될 거야. 더 유능해져. 더 할 수 있게 돼. 뭘 할 수 있게 돼?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4번 지문까지 끝났어. 이렇게 하면 10강 4지문 마무리가 되겠죠. 자, 복습 잘 해보자.